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척추의 신이라고 불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만나고 싶어하는 서울대병원 정성근 교수님을 모시고 디스크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척추의 신은 너무 과장된 이야기고요. 네. 척추의 양말 정도로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최근에 유튜브나 유퀴즈 이런 다양한 방송에서 척추의 신 이렇게 불리시다니까 예.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디스크 운동에 대해서 또 한번 연계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첫 질문으로 이게 진짜 많이 묻죠. 디스크, 윗몸 일으키기 절대 하지 마라. 이거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유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튼튼한 사람은 윗몸 일으키기를 많이 해도 됩니다. 네네. 10대, 20대 이런 사람들 30대 혹은 실제로는 70, 80 먹어도 옛날에 스타킹 이런 데 보면 80대 할머니가 디스크 윗몸 이렇게 100개씩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허리 디스크가 아주 튼튼하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제가 윗몸 일으키기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분들은 허리가 지금 너무너무 아픈데 허리 아픈 걸 낫게 하기 위해서 윗몸 일으키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힘쓰는 데 도움이 되는 윗몸 일으키기가 찢어진 디스크를 낫게 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냐?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디스크가 찢어지기 전에 찢어지는 걸 막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미 찢어져 있는 디스크를 윗몸 일으키기를 계속하는 상태에서는 더 찢어지기 때문에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네, 이런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오늘 운동 전문가들이 또 직접 운동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직접 보내주는 질문과 함께 교수님 쏙쏙 제가 여쭤볼 수 있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코어 근육을 강화하면 허리 통증 완화에 좋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코어 근육이라는 게 사실은 허리 주변에 있는 근육들 다 합쳐서 코어 근육이라 하는데 그 말은 허리 주변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면 허리가 덜 아프게 된다는 생각인데 실제로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안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코어 근육을 강화해서 허리가 더 좋아지는 안 아파지는 사람들은 디스크가 아주 튼튼한 상황에서 살짝 손상받은 아주 젊은 친구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허리를 잘 받고 태어나가지고 최근에 살짝 손상된 사람들은 코어 근육 강화만 해도 허리가 안 아프게 돼요. 어차피 안 아프게 될 허리니까. 그렇지만 디스크가 많이 손상이 되고 오랫동안 손상이 누적이 되고 날 때부터 약한 디스크를 가지고 태어난 분들은요. 지금 허리가 아프다면 그 상황에서 코어 근육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디스크 손상이 더 심해지고 방사통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기 전에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교수님이 학창 시절에 6년간 서울대 아놀드 스왈츠 제네고로 불렸다라는 지금으로 다 UCC 같은 거 하면서 그때 아놀드로 제가 좀 분장을 했었는데 그 아놀드하고는 잽이 안 될 정도로 왜소했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이 근력 운동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었어요. 사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많은 인터넷에 보니까 운동 또 해보신 분들이 특히 교수님처럼 운동을 또 해본 사람이 알려주니까 너무 좋더라 이런 게 있던데 감사하네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러면 허리에 좋은 운동은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허리에 좋은 운동을 찾으려고 2007년부터 한 2012년까지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제 허리 디스크가 2006년도에 시작이 됐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허리에 좋은 운동, 윌리엄스 운동 이런 거, 이런 거, 그다음에 근력 운동,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는 그거 트렁크 익스텐션 엑서사이즈. 그래서 그 기간이 2006년부터 한 2010년, 11년까지 계속 나쁜 운동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정말 허리 많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제 진료실에 오는 환자분들 그 누구보다 제가 더 아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떤 운동이 허리에 좋으냐를 찾았던 것이고요. 그거 찾은 게 2011년 정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도 완전히 찾은 게 아니고 알게 된 거는 지금 생각은 허리를 좋게 하는 운동은 없습니다. 허리는 운동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운동은 우리 몸이 좋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 몸에 이두박근을 키우고 활배근을 키우고 대형근을 키우고 근육을 키우고 혹은 심폐기능을 좋게 하는 그런 운동인데 운동으로 허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허리는 좋은 자세로 좋아지고요. 허리를 좋게 한다고 과학적으로 알려져 있는 유일한 운동이 걷기와 달리기입니다. 걷거나 달릴 때 땅이랑 지면이랑 우리 발이 충돌하잖아요. 작은 충격을 받아가지고 허리 디스크 주변에 있는 줄기세포들이 활성화됩니다. 뉴욕에서 일주일에 20km 뛰는 사람, 일주일에 40km 뛰는 사람, 일주일에 하나도 안 뛰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허리 MRI를 쫙 찍어봤더니
20km, 40km 뛰는 사람들은 허리 디스크 속에 수액에 물기가 풍성한 거예요. 수액이 그만큼 건강하다는 거죠. 근데 일주일에 전혀 달리지 않는 사람은 디스크가 많이 말라 비틀어져 있더라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분명히 걷고 달리고 하는 거는 허리 디스크에는 좋은 영향을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요, 디스크가 많이 찢어져서 그 디스크가 가진 그 충격을 견디는 힘이 지금 당장 많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너무 많이 걷는 것 자체가 디스크를 더 찌그러뜨릴 수 있어요. 걷는 게 아주 좋은 운동이긴 하나 걷다가 허리가 더 아픈 어떤 상황이 될 때까지는 걷지 말라. 그게 오늘은 10분이고 내일은 15분이고 한 달 후는 1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후에 1시간이 될 디스크를 지금 내가 막 걷게가지고 1시간이 막 아픈 상태까지 가면 아무리 속에 있는 세포가 활성화되면 뭐합니까? 디스크가 찌그러질 때까지는 걷지만 아플 때까지 걷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고, 또 하나는요, 많은 분들이 운동만 하면 몸이 좋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동할 때 몸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쉬어야 될 때. 그렇죠. 운동을 하고 쉴 때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운동을 할 때는 우리 몸에 약간 상처를 주는 겁니다. 상처를 줬다 그 상처가 힐링되는 과정에서 몸이 더 튼튼해지는 거거든요. 찢어진 허리 디스크에 걷는 그 충격이 가하는 것도 아마 상처가 조금씩 갈 겁니다. 상처가 가니 주변에 있는 줄기세포들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죠. 야, 상처 났으니까 빨리 올라와서 아물게 해라. 아물게 해. 네. 그런 신호가 가는 거겠죠. 그 신호를 보내고 줄기세포들이 막 올라오고 하는 과정에서 잘 쉬어줘야 됩니다. 그때 쉴 때 요추전만 곡선을 잘 유지하고 디스크에 압력을 주지 않는 상태로 보통 이제 매트리스 침대에 누워가지고 허리 쿠션을 깔고 한 30분 걸었으면 30분 정도 쉬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1대1로 쉬는 거예요. 그 시간은 사실 제가 뭐 100% 확정은 아닌데 네네. 그래도 뭐 대충 그 정도 생각하는 게 좋다. 이것도 아까 그 전편에서 이야기했던 신재원 운동처럼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게 또 포인트네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그 통증을 네. 잘 해석하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죠.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아플 때까지는 운동을 해도 되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그게 결국은 자기 몸 상태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어느 정도 아플 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로 딱 이야기하면 앉았다 일어설 때 허리가 바로 안 펴지는 현상. 네네. 그걸 디스코제닉 캐치라 그러거든요. 네. 그거 있는 사람은 무조건 허리 디스크가 찢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가 바로 안 펴지는 사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내렸을 때 바로 허리 딱 펴고 걸어가지 않고 차문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네네네. 그런 분들은 무조건 허리 찢어지는. 디스크 5개 중에 하나는 찢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운동하는 동안도 안 아프고 샤워하고 나와서 밥 먹는 동안도 안 아파요. 네. 그날 밤에 잤어요. 다음날 일어났는데 허리가 뻐근해요.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 세 가지 조건에서 다 통과가 되는 운동이라야 나한테 좋은 거고, 그런 세 가지 조건이 없는 운동은 하면 할수록 몸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척추에 좋은 운동은 없습니다. 척추에 좋은 자세만 있다는 그렇죠. 사실 예.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운동이 있는데 그게 걷기와 달리기다. 네, 걷기와 달리기도 꼭 자기 몸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역시. 사실. 이번에는 요가를 하시는 분께서 또 질문을 보내준 것 같은데 한번 확인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유연한 허리가 건강한 허리라고 생각해서 유연한 허리를 만들기 위한 스트레칭을 많이 하는데요. 허리는 유연한 게 좋은 건가요? 허리가 유연한 게 허리에 좋은 거다. 그 사람이 골프 거리 더 나가고 유현진 선수가 공을 더 세게 던지고 손흥민 선수가 볼을 더 세게 찰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허리의 유연성인데, 그건 맞는데 지금 허리 디스크가 찢어져서 아프단 말이에요. 탈출이 돼서 아파요. 그런 사람이 허리를 더 유연하게 하는 게 허리를 덜 아프게 할 것이냐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허리가 아픈 사람은 허리가 뻣뻣해질수록 덜 아프게 됩니다. 우리가 손에 상처가 났다가 그 부분이 흉터로 바뀔 때 해당 피부가 뻣뻣해지잖아요. 손 움직이려고 하면 더 아프고 딱지 생기는 딱지 생기고 디스크 찢어진 사람이 나을 때는 그런 과정을 갖기 때문에 디스크 탈출이 오거나 디스크 손상이 심하게 왔다가 낫는 과정에서는 허리는 아주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뻣뻣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네. 뻣뻣해지는 과정이 당신의 디스크를 낫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이 허리를 유연하게 만든다는 것은 네네. 허리는 더 유연해지겠지만 디스크는 다시 찢어져서
더 아프게 됩니다. 사실 그 평소에 있을 때는 이게 방사통인지도 모르고 좀 있다 보면 아 이게 골반이 좀 뒤틀려가서 이런가? 아니면 너 약간 어깨가 좀 내려온 것 같은데 허리가 좀 휜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런 스트레칭을 해 뭐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건 도움이 되나요? 디스크 탈출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디스크 내부 찢어진 것도 통증이 심하면 우리 몸이 조금이라도 덜 아픈 쪽으로 몸을 조금 움직입니다. 통증을 회피하기 위해서 몸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상황이라 이런 사람들은 통증이 없어지면 다시 딱 돌아갑니다. 찢어져서 이렇게 겨우 피해갖고 있는데 이걸 잘 아물게 이렇게 펴가지고 잘 아물게 하면 좋은데 이런 사람은 막 이렇게 누르고 하면은 오히려 더 아픈 경우가 많아서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질문 중에 저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요추전만과 과전만? 과전만의 차이를 알려달라. 그 아주 오래된 질문인데요. 네. 요추전만이라는 말 자체가 네. 요추전만증이라는 말입니다. 룸바 롤도 시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이 시스가 붙는 의학 용어는 나쁜 거예요. 요추전만의 정상값이 30도에서 80도예요. 55도는 정상이고 75도는 그런 병이냐? 아니란 말이죠. 아니죠. 그럼 80도가 정상이라고 83도는 그런 병이냐? 그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천골경사가 얼마나 많이 기울어졌냐에 따라서 부모님한테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서 요추전만이 결정이 되는 거고 전만이 심하다고 해서 이게 병이니까 이걸 줄여야 된다고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과전만이 되는 병적 상황이 있어요. 근육병 아시죠? 근육병. 네네네. 근육병 환우들 네네. 혹은 그 내성마비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애기들은 과전만이 옵니다. 그 애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다리에 힘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서서 걸으려고 하니까 과전만이 안 되면은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 없는 상태에서 걸으려고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게 과전만이고 그 과전만조차도 사실은 걔네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네네. 과전만이 있으니까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걔네들 허리가 과전만 됐다고 해서 이 과전만을 치료하자고 해서 수술적으로 치료하죠? 못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전만이 병이라고 하는 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죠. 운동 코치가 저에게 보내온 질문인데요. 허리가 아프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운동을 좀 가르쳐 줄 때죠. 좀 염두해야 되는 게 있을까요? 그 허리 아픈 사람들한테는 허리 구부리는 스트레칭 하지 말라. 이런 거 하지 말라. 코 근육 강화 하지 말라. 이렇게만 말하니까 이 운동 가르치는 코치나 트레이너들이 굉장히 난감해 합니다. 아니, 환자 아픈 분들은 나한테 운동 배우러 오는데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라. 도대체 뭘 하라는 말이냐. 내가 만약에 운동 코치라면 아픈 환자들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이냐. 첫 번째, 큰 원칙 1번. 운동으로 좋아지는 허리는 없으니 운동으로 허리 통증을 낫게 하려고 하지 말라. 1번. 2번은 뭐냐? 2번은 운동할 때도 안 아프고 하고 나서도 안 아프고 그 다음 날까지 안 아픈 운동은 하면 할수록 몸에 좋다. 그 다음에 안 아픈 범위 내에서 걷기나 뛰기를 하는 거는 디스크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잘 쉬게 하면 좋다. 허리 디스크의 손상이 가장 적은 근력 강화 운동부터 시킬 겁니다. 그게 뭔가 하니 다리 벌리기 운동입니다. 허리 디스크의 손상은 거의 주저하면서 허리 디스크를 잘 잡아주는 이 흉요 근막을 좀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근육이에요. 여기 다리 끼고 요거 하는 말씀하신. 안으로 누르면 안 되고. 밖으로 빼는 거. 안으로 누르면 디스크가 찢어집니다. 이게 또 조금 차이인데 예. 이렇게 되면 찢어지고. 예, 비슷해 보이는데 안으로 누르면 장요근이 힘을 쓰기 때문에 디스크 압력이 높아져요. 네네. 윗몸 이렇게 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밖으로 내리는 거는 엉덩이 근육이 강화되면서 흉요 근막을 딱딱하게 잡아주니까 이 운동만으로 허리 아픈 게 좋아지진 않지만 네네. 허리 아픈 거를 좀 낫게 하는데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다리 벌리기입니다. 그 다음에 렛풀 다운이라고 있어요. 아래로 네네. 당기기. 네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야 이 활배근이 완벽하게 자극을 받습니다. 아, 근데 그건 안 아픈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나처럼 아픈 사람은 딱 잡고는 허리는 꼿꼿이 요추점만 유지하고 그대로 당겨 올렸다. 활배근 운동이 되면서 이 활배근의 흉요 근막의 윗부분을 잡아주는 게 활배근이에요. 네네. 이것 자체로 허리 디스크를 더 아물게 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허리 디스크에 오는 나쁜 힘을 조금 막아주는 그런 효과를 가집니다. 요 운동 먼저 시키고 그래도 괜찮다. 그러면 이제 이 뒤꿈치 들기라든지 상체 운동 뭐 벤치프레스 같은 것도 벤치프레스 배 힘을 세게 들면 또 이게 디스크가 찢어지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 차츰차츰 올려서 아까 이야기한 운동할 때 아픈지 안 아픈지 계속 물어보고 다음날 운동하러 왔을 때 그 환자 그 고객한테 지난번 운동하고 가서 집에 가서 저녁 먹을 때 안 아팠습니까?
혹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더니 더 아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 아팠다 그러면 그 운동은 그 고객한테는 안전한 거죠. 아주 튼튼하고 허리 안 아픈 그런 몸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허리 아픈 분들한테 허리는 유연해야 좋아집니다 하면서 막 꺾는다든지 네, 홈롤러 한번 해보세요. 롤러 한다든지 허리는 코어 근육이 강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런 거 막 시키고 하면 점점 더 아픕니다. 교수님 제가 이게 봤는데 최근에 또 이제 베스트셀러죠. 100년 허리 개정판이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삼하라 뭔가 이렇게 주문 같은 건데 네.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0년의 개정판에서 강조하는 게 척추위생이 제일 중요하고 네네. 그다음에 운동을 함에 있어서 세 가지는 아주 조심하고 세 가지는 반드시 하라는 뜻에서 세 가지 마라와 세 가지 하라를 제가 나열을 했습니다. 세 가지 마라 안 해야 되는 건 첫 번째, 허리를 유연하게 하는 앞으로 구부리는 스트레칭 절대로 하지 말라. 두 번째, 허리 주변 근력 강화 하려고 하지 마시라. 지금은 찢어져 있을 때 다 낫고 하거나 아프기 전에 하거나. 세 번째는요, 이 운동을 하면 항상 운동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세게 해야 되고 내일보다는 점진적 강도를 높여가는 게 운동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네네. 아까 그 진도를 너무 빨리 가지 말라는 거. 3하라는 첫 번째, 가능한 범위 내에서 걷거나 달리기를 하라. 그게 디스크를 건강하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자극이 된다. 안 아픈 범위 내에서. 두 번째 하라는 2차 자연복대를 튼튼하게 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이 자연복대는 옛날에 일본에 나온 이야기인데 2차 자연복대는 허리 뒤에 있는 흉요 근막이라는 그 근막을 잡고 있는 활배근하고 위에서 잡는 거, 그 근막을 밑에서 잡는 이 대둔근, 중둔근, 걔네들을 강화하라. 그게 다리 벌리게 하고 당기게 네네. 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쉬는 게 좋다. 교수님 이 마지막으로 또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이 허리가 근데 좀 안 좋은 사람들이 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제가 이제 허리 아픈 분들 많이 뵈면서 이런 거 하지 마라, 저런 거 하지 마라, 스트레칭 하지 말라, 구부린 스트레칭 하지 말라, 근력 강화 운동 하지 말라, 자꾸 마라만 자꾸 해가지고 이 참 그 국민 건강에 오히려 나쁜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누를 끼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해서 아프지 않은 운동, 하는 동안도 아프지 않고 하고 나서 그날 오후에도 괜찮고 다음 날도 아프지 않은 운동은 하면 할수록 몸에 도움이 되니 좋다. 네. 그 운동은 많이 하시고, 단 거기서 진도 나갈 때는 조심해서 절대로 선행학습하지 마시고 네.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을 안전하게 계속 해나가다가 조금씩 올려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운동하면 허리뿐만 아니고 몸도 아주 건강한 그런 국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거를 보고 있는 가족들이 이 척추가 좀 아프거나 허리가 좀 아픈 사람, 야, 나 이거 교수님 하지 말라고 했어. 이게 아니라 거북이처럼 할 수 있는 만큼 천천히 가라는 거를 꼭 옆에서 계속 그렇죠. 건강을 잃는 게 아니고 건강을 계속 유지하면서 허리 건강까지 계속 이어가는 게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2시간에 걸쳐서 정성근 교수님과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척추, 디스크 고통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결국은 거북입니다, 여러분. 너무 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하지 말라는 거 잘 유념하시고 척추 위생, 척추 올바른 자세 유지하면서 꾸준히 하는 것만이 척추를, 특히 여러분의 척추를 지키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야기 들으면서 계속 척추 자세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십시오.